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화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아일리 신곡이 아, 나와서 이제 아일리 신곡을 들었고요. 녹화 기준으로 이틀 전인가요? 그죠. 그걸 이제 기다려서 들었고. 캐치하던데요, 노래가? 네, 엄청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이 글릿이라고 하거든요. 훅 들어가네요. 네네네. 팬덤 이름이 글릿인가요? 네네네. 근데 엄청 마음에 들진 않지만 무대가 귀여워서 자주 보고 있다. 아, 그 춤이 사비 부분의 춤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 아, 달달달달 하는 거. 저는 그게 싫어요. 이따 말해. 어쨌든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냈냐? 저도 엊그제 봤고 그냥 똑같이 회사 다니고 있었고 특이할 점은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여자친구랑 영화가 재밌었어서. 뭔 영화인데요? 퍼스널 쇼퍼라는 영화인데. 퍼스널 쇼퍼? 네. 뭐 저도 잘 모르다가 유튜브에서 그 이동진 선생님이 언급하신 거 추천을 봤어요. 했다. 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했었어요. 16년도에 칸에서 감독상을 받았더라고. 요 내용이 되게 특이해요. 잠깐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냥? 일단 주인공이 무려 크리스틴 스튜어트예요. 그 트와일라이트 여주인공이죠. 몰라요. 지금은 트와일라이트를 안 봐. 비슷할 텐데? 아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양성애자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말 그대로 퍼스널 슈퍼인데 저도 몰랐는데 그거더라고요. 거의 그 어떤 슈퍼 모델이나 연예인의 코디 겸 맞아요. 거의 매니저 일을 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시다까지 하는 느낌? 근데 그 여자가 놀랍게도 영매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매? 기준, 그 미디엄이에요. 근데 쌍둥이 오빠가 있었는데 죽은 걸로 시작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어떤 영적 현상을 자꾸 기다려요. 너야? 뭐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스포할 순 없지만 뭐 쌍둥이 오빠가 사실은 이렇게 말했대. 내가 죽으면은 너한테 반드시 어떤 흔적을 그 통신을 시도하겠다. 왜냐면 우리 둘 다 영매였대, 쌍둥이. 오케이. 그런 약속을 한 상태라 그걸 기다리는데 그거를 되게 어떤 재밌게 풀었어. 그게 그냥 단순히 유령이 아니라 걔가 그 슈퍼모델의 시다를 하면서 슈퍼모델이 되고 싶은 어떤 자아의 분리가 그런 것도 겪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섞어서 좀 재밌게 풀어냈다. 그래서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 일반 관객들의 평이. 너무 심지어 난해하다. 난해 플러스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흐리멍텅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저도 막 5점을 주진 않았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 관점이. 나중에 보세요. 네? 저는 생각나요.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뭐 해외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제일 놀랐던 게 다 말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 싫어할 수밖에 없다. 독해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재밌는 게 그걸 막 마냥 뭐 무식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의 차이인 것 같아. 재밌어. 그러니까 그 영화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카메라 문법에. 예를 들어서 막 진화라는 것도 저도 잘 모르죠.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게 무슨 점점 나아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응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면 뭐 미국인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인적인 사고와 어떤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그게 막 우리나라 애들 막 존나 무식하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중2병일 때. 약간 그런 거 없나? 저는 없었어요. 헬조선이다 이러면서. 아니 그냥 1초라도 헬조선? 아니 솔직히 진짜 없었는데. 무식하다.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여기서 예술을 할 수 없다. 왜냐면 해외에는 무식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쵸. 잘 모르는 거예요. 기초교육이 진짜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네. 실패했다. 억지 각잡기 실패. 절대. 어쨌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력서에 핸드폰 안에 아이폰이라고 적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웃어 넘긴 해프닝? 점점 아이들이 진짜 멍청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류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딸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왜냐면은 근데 그만큼 그게 어쨌든 그런 이해력이나 독해력 이런 것들은 사실 남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발생되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타인의 관심이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거의 발현일 수 있다.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갑자기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 많이 보거든요, 현실에서. 뭐 어떤 상식이라는 거에 선이 모호하잖아요. 그 옛날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 됐던 게 무슨 영국이 섬인 걸 모르는 게 상식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극단적이지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념이나 단어가 툴이나 어떤 어떤 재료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필수적인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교류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반지성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되려 나는 막 그런 거 모르지만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가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게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개념이 물론 보편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 상식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사실 저는 상식을 저도 모를 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쵸. 어떤 사람이 나를 태워줄 때 뒤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 예의 같은 어떤 상식에 범죄하는 어렵지, 예의들. 고맥락 사회?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몰랐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된 순간에는 미안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지만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상식이라고는 어떤 기표를 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긁힌다는 점이 그러니까 왜 긁히냐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거를 안 긁히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 없죠. 그랬네? 그죠.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던가 나는 상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뭐 건강하게 얘기를 하던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그죠.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문제라고 너 할 수 뭐 있죠. 이렇게 의수되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왔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지혜는 또 되게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도 정말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지식을 알면 알수록 어떤 여러 지식들의 어떤 연결 구간 같은 것들 그쵸. 그리고 그 이동이나 낙차 같은 것들이 어떤 지혜나 아니면은 이 생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알면 좋은 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지금 뭐 박학다식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집착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지혜로움을 제가 무슨 훈련을 통해서 가지는 건 되게 힘들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짧게는 검색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그냥 내가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개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런 걸로 접근을 해서 뭔가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뭐 지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쳤을 때 많이 이것저것 아는 거? 그거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런 거에서 요즘 생각을 하는 게 지혜라고 할 때는 어쨌든 뭐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보통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들을 깨닫는 지점이 생각보다 비슷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몰랐지 이때 되면 알아의 그 시퀀스의 그 나이대들이 다 비슷해요. 생각보다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뭐 예를 들어 제가 23살 때 깨달았던 것들 다 23살 때 깨닫고 23살쯤에 깨닫고 30대에서 깨닫는 것들 30대에서쯤에 깨닫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네. 네, 사실은 그런 깨달음들이 나를 바꾸잖아요. 크죠. 많이 가장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보면서 약간 그냥 그때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편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 비슷해요. 깨닫는 지점들이.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있으니까 그걸 어릴 때일수록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꼰대 그냥 흔한 말인 것처럼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무슨 막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그 요즘 애들은 말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게 있죠. 있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또 이 나이를 많이 먹은 인간과 덜 먹은 인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결론.
그쵸, 맞아요. 어떤 진실된 공감이나 존중, 그리고 이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가 다들 비슷하다. 피스.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아이돌 얘기. 아이돌 얘기. 일단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시죠? 저는 아일릿을 좋아하고요. 하이브. 좀 간략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몇 인조다. 아일릿은 뭐 이제 5인조 그룹이고요. 네. 원래는 6인조 그룹이었어요. 멤버 바뀌었나요? 아니요. 데뷔 한 명이 이후에? 데뷔 전에 탈퇴를 했어요. 아 그러면 6인조라는 건 뭐 프로모션 할 때는 약간 6인조 아니요. 프로모션 할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알류넥스트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원희가 2주 만에 근데 그게 개웃긴 게 제가 정확하게 저는 알류넥을 본 그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웃긴 게 그게 몇 년도예요? 약간 시청자 투표로 뽑은 사람은 한 2명인가 1명 정도밖에 안 되고, 아 지금 현 멤버가? 네, 나머지 4명은 다 이제 거기 있는 프로듀서들이 뽑은 픽들이에요. 거기 혹시 아나요? 프로듀서들 누군지? 심사위? 그냥 하이브 프로듀서들이었어요. 내부의 사람들? 네네네. 뭐야? 그래서 사실은 방송은 왜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보여주기용 방송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5인조고. 둘이 누군가요? 아시나요? 둘이 시청자로 뽑힌 2명.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원희 아닐까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영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영서 없잖아요. 영서라는 사람. 영서가 원래 그 올데이 프로젝트 그분? 영서가 원래는 이제 아일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게, 되게 아일릿 상인데? 그쵸. 그리고 영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유나와 이로하의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누구요? 예. 이로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유나가 지금 영서가 뜨면서 그라데이션. 얼굴이 많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안 맞다고 하죠, 얼굴 합이. 올데이에서? 혼자 어디서? 그러니까 영서가 이제 아일릿에 나가게 되면서 유나의 얼굴 포지션이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 모델같이 생기신 분이죠. 맞아요. 키 크신 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쉽게 됐다. 그분 소신발언은 약간 너 엄청 모델상이야. 그러니까 박지윤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지윤 그거를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영서였다는 거죠, 원래. 왜냐면 영서는 귀여운 면도 있지만 날카로운 어떤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눈매나 이런 것들. 저 멤버 얼굴 좀 보면서 네. 보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근데 영서가 제가 알기로는 데뷔가 확정이 되고 데뷔 전에 나갔어요. 왜?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맞짱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있죠. 맞짱 예를 깠을 들면은 제가 알기로 이 아일릿의 모든 멤버들은 되게 시크하고 강력한 걸그룹 컨셉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마그네틱이라는 노래와 컨셉을 들었을 때 되게 현타? 놀랐다. 현타도 있고 내 취향이랑 안 맞다. 거의 올데이 프로젝트 노래를 할 줄 알았겠네.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마그네틱 같은 노래일 줄은 몰랐던 거죠. 왜냐면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그 노래와 그 컨셉 자체는 그러니까 되게 이 어떤 이 소녀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아틱함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원희가 얼굴 마담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미치긴 함.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얘네가 맞지 않았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하긴.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곡 이츠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글로 가네요? 네, 그래서 너무 싫어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그냥 르세라핌 같아지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뭐 세계관 같은 게 있나요? 원래?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는 따로 편?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아일릿이 약간 컨셉트 플랫폼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컨셉, 저런 컨셉. 그냥 이 창구로서? 네네네. 그러니까 하이브의 어떤 컨셉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잖아.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진 어떤 왜냐면 객체가 아닌. 왜냐면은 아일릿이 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막 매지컬 어쩌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웹툰이랑 연계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서비스 같은 거? 아니 막 있어요. 매지컬 스트로베리 어쩌고. 아니요.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관심이 없어서.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컨셉들을 되게 세심하게 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럼 순수 피지컬로 잘 되는 거야, 애들? 순수 피지컬, 제 생각에. 근데 음악은 잘 뽑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음악은 돈이 좋은 많이 사람들 들어가서. 데리고 쓰죠. 근데 저는 되게 아쉬워요. 왜냐면은 어쨌든 예를 들면 아이브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극한의 나르시즘?
약간 이런 것들 있죠. 뽕끼. 네. 그리고 뉴진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힙합 같은 것도 맞아. 있고. 근데 아일릿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저를 처음에 아일릿에 대해 되게 저하게 했어. 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귀엽고 이런데 딱 그런 뭔가 개성이 없게 느껴졌어. 그렇죠. 포지셔닝이 없어 시장에서의. 플랫폼으로서의 포지셔닝이 있죠. 예를 들면은 르세라핌은 계속 비슷하게 약간 뭔가 특이하면서 약간 뭔지 알죠? 약간 근데 약간 적이고 팝을 엄청 적극적으로 갖고 와. 네, 또 약간 유행하는 장르. 네, 그러면서 무표정으로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 특이하지 걔네도. 네. 단어나 뭐 춤이나. 네, 약간 묘한 어떤 네. 기이함 같은 네. 것들을 이렇게 셀링 포인트로 네. 쓰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낙차들을 사용하는 음. 방식이잖아요. 스파게티 방식 네. 같은 것들도 그렇고. 토하려. 최근에 새로 한 것도 있고 못 들었어. 저도 제대로 안 봤는데 그것도 또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무표정으로 차 타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뮤직비디오에서 네. 근데 아일릿이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치미를 하면서 똑같이 무표정하던데. 그게 너무 약간 뭐야.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나큐트 애니머까지는 제가 봐줬습니다. 왜냐면 귀엽잖아. 그러니까 귀여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일릿의 나름의 서사가 있거든요. 아일릿은 이제 I'll 나 이게 될 거야. I'll it. I'll it이 원래 아일릿인데 이제 거기서 지금은 it's me잖아요. 네. 그 전에는 not me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정체성의 말이냐면-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돌로서의 내가 아니라 not me라는 곡은 어떤 진짜 나 나 예를 들면 박민주 사카이 모카 이 진짜 나라는 게 있어 라는 거를 not me라는 곡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이츠미라는 곡은 너의 아이돌은 나야 너의 취향이 나잖아 이런 오히려 곡입니다. 엄청 중구난방해요. 그 그러면서 또 리틀 몬스터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자신의 어떤 상처들과 약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 솔직히 말을 하면 닥치는 대로 하는데. 그냥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앨범 이름이 마밀라 타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이 모두가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그 애매한 상황을 만든 어떤 뭐 미얀마인가 뭐 어쨌든 어느 나라의 그 단어래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일컫는? 네, 제가 이 아일리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타겟팅하지 않은 그룹이 절대 아니구나. 그리고 얘네의 타겟팅은 100% 1020입니다. 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왜냐면 이 가사들도 보면은 조별과제 할 사람 있나요? 막 이래요. 막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돌인데 내가 너의 아이돌이 됐는데 뭐 내가 널 사랑할래 야호 막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의 어떤 주 타겟팅이 1020이에요. 그러니까 컨셉 플랫폼 그 어떤 변화하는 컨셉이나 흐름에 빨리빨리 승차할 수 있는 1020 여성들이 얘네의 어떤 주 타겟층이더라고요. 그 타겟이 아니게 돼서 좀 그런 건가? 저는 속상하죠. 개인적으로? 굿즈도 막 머리핀 막 즉각 괄사 막 이런 거 나와요. 저는 그냥 후드티만 내줘도 평생 입을 텐데 그거 하나 사서 후드티도 잘 안 내주고 후드를 내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회색에 로고가 핑크색이야. 여성 팬이 많나요? 네. 아일릿은 여성 팬 팔 때 남자 팬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네. 아 맞아 원희 같은 애가 이모라고 맞아. 하면서 맞아요. 이모라고 해봤자 20대겠지. 그쵸. 깝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일릿이 그리고 어떤 보통은 아이돌의 음악은 뭐 지금 세대는 뭐 모르겠지만 그 이전 세대의 여자 아이돌 노래는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치. 그냥 자기 얘기하는 느낌? 맞아요. 난 이런 놈이야 뭐. 근데 나는 그게 좀 싫어. 왜냐면은 어차피 다 프로덕션이잖아요. 네. 자기 얘기가 아니라 회사 얘기잖아. 아니 나는 너무 본질적인 괴리가 있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돌들이 꼴랑 작사했다고 그 말 하지 마. 토할 것 같아. 참여했다고 막 하는 것도 싫고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는 짤을 봤는데 코르티스가 막 자기들이 뭐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한 아이돌이다라고 바이럴을 엄청 하잖아요. 엄청 하죠. 근데 개웃긴 게 뭐냐면 막 코르티스가
그 멤버들이 자기가 제일 영향받은 음악가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비틀즈, 블러 막 이런 거 넣어놨어. 근데 이름은 안 근데 해요? 개웃긴 게 뭐냐면 걷다가 누가 코멘트 했는데 지라해놨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트래비스 스캇이나 플레이보이 카티를 해야죠. 지금의 그쵸. 음악을 하려면. 그러니까 비틀즈 블러 너무 같긴 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어떤 영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네. 설사 한 거에- 있다 한들 네. 그냥 대놓고 사실은 스칸 노래를 베껴놓고 무슨 네. 근데 들었어요 약간 노래? 핀? 네, 핀 거의 그건 똑같잖아요. 들어봤죠.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뭐 힙합 네임이 드랍되면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런 류의 그룹이어서 사람들이 다 지랄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짤처럼 돌아다니는 그걸 며칠 전에 접했는데 참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그런 류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한 아이돌이라는 거는 주체성을 함양하는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그걸 없으니까 엄청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있네.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아이돌이 세대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를 들면 빅뱅 같은 그룹이나 뭐 다른 뭐 G.O.D 같은 그룹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이라는 어떤 이 그룹 자체가 수명이 있다는 거를 다들 이제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멤버의 어떤 매력이나 아니면 포인트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있어서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 앨범 5점 만점에 몇 점? 아일리? 2점. 와. 그럼 제일 좋았던 건 몇 점이었어?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토키오 토마레라는 아일릿의 일본 첫 데뷔 싱글을 좋아하고요.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어요? 아니요. 일본에서는 또 따로 데뷔를 근데 한 거. 일본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본이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 미국으로 가는 시대인데 일본이 그 괜찮은 시장을 왜 계속 태핑을 하지? 왜 의미가 있나? 일단 아일릿에는 일본 멤버가 2명이나 있어요. 아, 음. 일본 꽉 잡자 이런 개념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 르세라핌도 나름 인기가 있고 아일릿도 인기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즘 그분들 아세요? 일본에서 온 애들 알죠? 귀여우면 된 거 아니야? 하는 걔네는 뭐예요? 아세요 혹시? 큐트 스토리. 네. 걔네는 그냥 아이돌이에요. 네. 오늘 큐티스토랑 같이 라방했는데 아일릿이. 와, 어쨌든 그냥 아이돌이고.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근데 약간 그 카와이다케제 다메데스카 이게 좀 많이 떠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이랑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이 엄청 달라요. 어때요? 일본은 한국 아이돌 어떻게 봐요? 진짜 좋아하죠. 멋지다? 스바라시. 그냥 예쁘다. 우와. 약간 아, 예쁜 게 뭐죠 일본어로? 예쁘다. 키레. 아 키레이. 예쁘다. 그리고 약간 정확히는 이제 트와이스가 그런 어떤 활로를 진짜 많이 뚫었고 그 다음에 막 도쿄돔 했다 그러고. 응 맞아요. 근데 아니면 그 무슨 유명한 체육관 있잖아요. 무도관? 부토칸.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뉴진스도 일본 진출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잘 되지 않았나?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뭐 거기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어떤 종합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그룹이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좀 요새 그런 댓글도 보이는데 뉴진스가 한 2년인가를 바짝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저희 2년 정도 갔다 왔는데 기억이 꿈 같잖아요. 뉴진스도 꿈 같아 전 이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있었나 싶을 느낌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빠르게 심각하게 와해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잘 되던 애들이.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아일릿이 올타임 제일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럼요. 아, 이제 그렇게 됐어요. 2등은 누구였나요 혹시? 2등은 노기자카 46이요. 아, 일본이었구나. 일본 아이돌. 저도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자아도 물론이고 음악관도 형성되기 전에 아무튼 가요를 먼저 듣게 되잖아요. 저는 아니긴 했는데. 아 저는 그랬어. 그러니까 언젠데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음악의 기초로 가면 저는 항상 막 이렇게 글로 써보면 떠오르는 순간은 그냥 집에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 음악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스테레오가 있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CD 그냥 트는 거 있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 맨날 막 어릴 때 들으셨던 일단 김광석을 되게 많이 들으셨고 김광석도 듣고 저 좀 막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 SG 워너비 노래도 있었고 막 김종국 이런 거 좀 듣다가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환경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전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집 가면 나오고 있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고 있거나 막 요리하시면서 그런 식이 있다가 저는 이제 누나가 둘이라서 누나의 MP3 같은 거를 이렇게 빌리거나 MP3를 가질 수 있었네. 네, 일단 그거가 제 첫 그거였어. 근데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MP3가 노래가 한 30곡 내외로 들어갔었어요. 막 용량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지만 막 128메가 이런 수준이면 뭐 그랬던 것 같아서 무슨 320 그 음질로 받으면은 20몇 곡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게 저 첫 그거였고 그때 막 들었던 게 이제 막 MC몽 라든지 빅뱅도 있었고 엄청 많았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뭐 아무튼 정리해서 저한테는 이제 처음 아이돌의 제대로 경험이 군대 가기 전에부터 군대에서 이제 빠진 트와이스가 처음이에요. 아 군대에서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덕질을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유 좋아했었잖아요. 아 맞다. 아이유 얘기. 그래서 내가 맨날 아이유가 맞다. 놀렸잖아. 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중1 이럴 때 그 찐따 시절이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찐따 시절. 찐따 시절이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일본 그 아이유에 되게 빠졌는데 그 당시에 근데 안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게 무려 좋은 날 하던 시절이에요. 그 좋은 날은 제가 봐서 남녀노소 다 좋아했던 거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MP4를 가지고 걷다가 그 좋은 날 뮤직비디오를 인코딩해서 넣어서 계속 봤었고 왜냐면 당시에는 자컨 이런 게 없잖아. 유튜브도 없었어. 엠넷에서 가끔 막 뭐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방 아니면 막 인터넷에 이상한 그 직캠 같은 거 그때 직캠도 잘 없었는데 그런 거 보거나 아니면 뮤비밖에 없었어요. 그냥 움직이는 아이유를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그때는 TV 시스템이고 막 VOD 같은 것도 없던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는 개념이 아니라 TV에 나오면 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는 건 뮤비밖에 없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일단 앨범은 샀다 쳐. 근데 이제 최대한 많은 노래를 MP3에 넣어드려야겠다. 이게 내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보은 숭배다. 숭배의 어떤 표현이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노래를 듣다가 잠이 들고 싶은데 너무 신나는 아이유 노래가 나오면 넘기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면서 넘겼어요. 진짜 지랄을 했네요. 네, 진심으로. 막 내 신앙심이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난 그래서 막 죄송해요, 막 누나 막 이랬던 것 같아. 저는 근데 저도 이런 병신 같은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그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는 아일리시 거의 처음이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노기 작가 그 일본 그걸 좋아했잖아요. 어떻게 반하게 된 거지 처음에? 일본 아이돌? 그냥 일본어 시간에 선생님이 제복을 입은 마네킹이라는 그 노기 작가 46에 2집인가 3집짜리 노래를 풀어줬어요. 뮤직비디오를. 쌤도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 하나도 안 원했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좋아하는 친구가 이토마리카라고 있어요. 그 한자가 5글자겠죠? 제가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새해에 그 20살 때는 딱 새해에 한자가 딱 5자예요? 네. 딱 새해에 여기에 타투를 하러 갔었습니다. 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타투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새해가 아니라 그때 추석이었나? 어쨌든 학생 때? 네네네. 아니 그 홍대에서 입시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용돈을 받아서 타투이스트를 찾아갔는데 해라 딱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아니 성인이시냐? 해서 아닌데요? 이래서 까였어. 근데 타투도 성인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민자는 안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진짜 너무 아니면 사실은 1호 능통자 아니야? 아니야 몰라. 근데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너 그 설명을 했나요 그걸? 이게 뭔 뜻이고도 아니야 근데 어차피 한자 5개 아무도 몰라요. 그치. 5글자가 아니라 마리카만 하려 했다. 만리화라고 이제 만리에 걸쳐서 피는 꽃이라는 우와 뜻이에요. 이쁘다 한자 자체도. 네 막 이상하지 않았잖아. 괜찮네 그거. 그래서 여기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아주셨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막 외국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카니에 같은 애들 쫓아내는 애 보면 막 새겨놓고 카니에 막 새겼어요 맞아. 이러는 극성 팬들 있잖아. 그거네요 거의.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받고 싶다는 어떤 미친 거죠. 네, 미친 수준이네. 어. 타투까지는 잘 안 가는데. 네. 진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면 그래서 아이유를 엄청 좋아했고 막 성적이진 않았어요. 아니 제 근데 생각에. 원래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뭐 섹스 어필을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필을 근데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인뮤지스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내가 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음악적으로 되게 뛰어나다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오히려. 와 진짜 싱어송라이터다. 근데 생각해보면 엄청 어렸어 아이유도. 대단해. 근데 그런 한국에는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남자 아이돌을 덕질하는 그 맞아. 시절이 있잖아요. 약간 좀 억울해. 근데 그 덕질을 하는 그 시절의 어떤 이 콘텐츠들을 보면 까무라칩니다. 좀 딥하긴 해. BL도 있고, 네. 막, 그리고 진짜 성적 묘사 막 하잖아. 네, 정말 많고, 뭔가 그거를 안 하는 게 약간 이상할 정도로, 네. 그 낄낄 웃어 그냥. 어. 여중생들 귀엽네. 이거 여고생들이 모여서 그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그 아이돌들도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BL적인 요소들을 자기들끼리 꾸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알패스? 그게 네. 이런 건가? 그 뭐죠? 그렇죠, 알패스도 그렇죠. 그게 뭐죠? 정확히 팬픽인가? 팬픽인데 좀 심한 팬픽?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팬픽인데 이제 약간 좀 야한 팬픽?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범죄화가 된 거지? 아니 뭐 살아있는 대상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소설을 쓰면은 문제죠. 아니 제가 그럼 그 아직도 당사자가 고소한 거예요? 모르시죠?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아, 근데 그게 이슈가 된 거는 뭐 누가 고소를 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도 다 냅둬요. 오히려 좋지. 네? 근데 이제 약간 남자들이 왜 우리 성인물 차단하냐. 아 그런 개념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슈화가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아니 좀 갑자기 새는데 성인물 차단 불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성인의 어떤 자유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한 게 술이란 걸 생각해봐요. 술로 음주운전이 생기고 뭐 아무튼 그런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가. 불이란 게 있어 세상에. 근데 불이 집을 태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을 없애거나 술을 안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잘 먹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국면에서는 뭐 술 한잔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하니까 술을 없애자는 주장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확장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음란물에도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그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건 100% 이거는 그러니까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라 100% 2030 남성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이죠. 왜냐면 당연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40대 넘어가봅시다. 점점 이 성욕이라는 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제 빌스텍스 이런 보세요, 것들을 빌스텍스. 볼 만큼 네.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은 어느 그 집단이 있나. 젊은 하지만 남자의 물론 모습이지. 그럼에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성인 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몰카 포르노 같은 그쵸. 것들 불법 촬영물. 네네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제재가 힘드니까 어렵죠. 그냥 그 궁여지책이라 하나요? 그래서 그냥 아예 틀어막아 버리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귀찮긴 하죠. 근데 그런 그 의도로 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성인물 사이트, 음란 사이트를 차단한다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흥미롭게 해석한 것 중 하나가 모든 딴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완전 선거 중심의 정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도 뭐 야동을 합법화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그게 불법화 돼버렸을 때 그렇죠. 누가 그걸 합법화하자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같은 사람이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런 위치를 가지고 포퓰리즘을 할 수도 네. 있죠. 뭐 나아가서 뭐 근데 뭐 그쵸 대마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뭐 논의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왜냐면 그거 카드를 먼저 꺼내면 무조건 죽으니까. 네, 그거 뽑을 수가 없죠. 반을 날리고 근데 그것도 시작하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큰 그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옳은가? 왜냐면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도 맞아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이죠. 민주주의적으로 뽑힌 당선인이에요. 그 저도 옛날에는 막 미국인들이 뽑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근데 아무리 뽑았다 해도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자기 생존에 어떤 것이 가장 그렇죠. 직결되어 그렇죠. 있나가 맞아요, 더 맞아요. 중요한 세계적으로 개념이 그렇죠. 되죠. 세계적으로. 네. 옛날도 그랬다고 하지만 요새만큼 심한 적 여러 이유들이 있죠. 뭐 네. 자본 축적 같은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위치가 돼 있고. 기후 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가 그런 게 전 되게 커요. 그게 감각적으로. 음. 그러니까 뭔가 멸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구가.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젊은 세대의 중심 그거죠. 네. 어떤 중심. 근데 AI를 위시한 그거는 상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붕괴될지. 그러니까 붕괴라고 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 워딩인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뭔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고. AI가요? 필두로 한 어떤 기술의 가속 그 발전이 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정도의 빠른 속도를 제 생각. 그쵸.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는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기술공화국적인 어떤 미국의 움직임과 우리는 사실 다 그것에 낙수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쵸.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도 너무 당연히. 지금 그렇잖아요. 삼전 하이닉스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죠. AI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만한 어떤 네. 캐패시티를 네. 원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뀌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하다. 우리나라가. 아,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해결 진짜 방법이 우리가 되지. AI를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뭐가 더 좋은 거 어떻게 보면은 역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강한 힘일 수도 있어. 따지면. 만약에 우리가 대체가 안 되는 위치라고 하면. 그런 거를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AI의 발전이 어느 방식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은 어쨌든 일단 뭐 메모리든 반도체든 이런 거를 계속 늘리는 상황인데 그 AI 회사들이 생각보다 적자가 꽤 심해요. 그러니까 맞아, 투자만 맞아. 계속해서 맞아. 반복되고 수익이 있는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AI를 상상을 할 때 이제는 또 OS나 그러니까 이제 유저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 OS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글들도 막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윈도우 아니면 맥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의 어떤 발전 속도나 아니면은 뭐 따라가는 속도가 담질 예를 들어서 AI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우리는 AI를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건너서 API를 사용하고 그쵸. 이런 거잖아요. 웹에 갇혀 있지. 그쵸. 웹이라기보다 이 API, 형태제 안에 예.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당도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서버 컴퓨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서버의 OS는 웬만하면 리눅스입니다. 아, 그쵸. 네.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은 그 AI에 따라서 사람들의 개선, 그 PC에 요구되는 사항들도 되게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수급량에 따른 가격 변동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AI 에이전트 어떤 뭐였더라? 어쨌든 최근에 하셨던 게 있잖아요. 하트 클로드? 클라우드 말고 그 깔면은 그냥 이제 그 PC 안에다가 내장되는? 네네네. 저는 뭐 핫했던 그래서 막 걔가 알아서 막 그룹 그것도 이런 문자를 애들? 보냈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하는 그런 게 이제 핫했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주요한 과제가 됐죠. 근데 하나 얘기 마무리하는 게 네. 그래서 그 성인물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성인물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욕망이란 건 근데 있잖아요. 이 성매매라는 거는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분들한테 그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랑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근데 뭐 더 나으고 싶다면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아, 뭐 지금 시대에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나 이런 어떤 의식이 어느 방식으로 향하고 쏟아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신분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사회학적으로. 이게 또 재밌게 연결되는 게 그럼 AI가 어떤 그런 성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그러면 지금 유토피아적일 수 있겠다. 아니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재밌는 부분 하나는 왜 AI의 어떤 그 19금 이미지는 왜 꼴리지 않는가? 안 꼴리나요? 네. 저도 봤는데 뭔가 있어. 근데 하나도 약간 그런 매끈함이나 이런 것들. 그냥 벗고만 있는?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성이라는 것은 질척거림도 있고 어떤 추함 같은 것들도 매끈하지 않죠?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무언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하긴 그 성적인 거는 그리고 또 되게 저는 모르긴 해도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딴 분야에 비해 AI가 학습할? 뭐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이렇게 엄청 오픈된 상태로 그거를 연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성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픈된 상태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어떤 내밀한 행동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가 그러다가 포르노를 보고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숨어 있잖아요. 네. 그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는 건 그 뭐 음성화 돼 있는 개념이니까 막 관음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학습시킨다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자 AI가 생기겠죠. 잘못하면 포르노를 많이 학습시키면. 뭐 그럴 수 있죠. 와 이거를 막 뭐 흥분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죠. 되게 과학적인 어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물리적 실체까지 있다? 재앙일 수도 있죠. 어떤 성범죄자 AI가 물리적 실체가 생기면. 근데 일단 그 AI가 그런 류의 욕망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해보려는데 쉽지가 않다. 성적인 거를 AI가 역할을 하면. 근데 또 되게 보기 안 좋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뭔가 가능했어. 걔가 어떤 성적인 역할을 거뜬히 수행하는 어떤 존재가 생겨. 근데 그거를 누가 내 친구가 하고 있으면 뭔가 동정이 생길 것 같아. 그 어떤 존재한테.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데 전 벌써 동정이 생겨. 그 AI에도. 근데 그런 식의 그런 AI식의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계에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하잖아요. 어쩌다 이 얘기까지 했지? 당신이 궁금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퓰리즘이 항상 저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한국에서의 벌어지는 포퓰리즘 방식 자체가. 그랬을 때 한국 정치가 되게 근데 세계의 어느 정치를 봐도 안 이상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영국, 미국, 일본 다 기이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만 이상해라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회 맨날 그 동물국회 하면서 막 뜨잖아요. 막 맞짱 까고 이런 거. 근데 외국도 뭐 다르게 표현되는 거에 그 정도의 갈등은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막 투표에 종속됐다 이런 거는 좀 차이일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느냐, 그리고 누가 상상하느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민주주의의 한계가 진짜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자본주의의 끝과 함께.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냥 생각해보게 되긴 해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를 무조건 미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이 가진 어떤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국가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비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사실 그런 국가에 대한 정치인의 사명감이라는 게 꽤 강한 경우가 많죠. 네. 왜냐면 국가의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후진 시스템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명확해요. 해야 할 일이. 그쵸. 그러니까 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또 이게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공동의 사안 혹은 공동의 뭐 공통점, 공감대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뭐 다 차치하고 요즘은 그런 게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파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지만 알고리즘이 나오고 나서 걔가 원하는 것만 더 먹이고 더 먹이고 더 먹이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가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 그리고 그거를 보는 상황에서 그거를 인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뭐 그죠. 이쪽만 보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하면 그거 미쳐버리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 민주주의가 이제 이게 힘들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 정도 되게 그냥 옛날에도 그랬나 싶은데 요즘 완전히 저는 그 대화가 안 되는 수준?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 정치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알아보고 상상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일 수는 있지. 근데 50대 50이 어떤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견 개진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반반이네. 이게 아니라 반반인데 몇 명 더 데리고 와서 뭐 투표 이겼어. 그러면은 나머지 49.9가 배제돼 버리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요즘 정치. 뭐 그쵸. 그 자신의 지지층을 그렇다고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대안이 그냥 철인 정치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조금 더 맞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 시대의 철인이 누구인가라고. 그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웬만하면 AI겠죠. 그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따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생각 다 옹호하고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외하려면 AI가 제격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새 시대의 민주주의는 네. 근데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된 AI에 투표하는 게. 근데 지금 판사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막말로. 그쵸. 근데 정치를 시키는 건 사실상. 근데 그런 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뭐 의사, 판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AI로 대체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계속 꼬리 물게요 얘기.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저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막 그 트롤리 문제인가? 뭐죠 그거? 트롤리 뭐? 그러니까 트롤리 문제가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흔한 딜레마 얘기인데 뭐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가면은 뭐 2명이 죽고 차선 변경하면 3명이 죽는다. 무조건. 그러니까 둘 아니면 셋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AI가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판단하는 근거를 아예 작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나이 순으로 할 건가? 그러면은 이제 어린애들이 많은 쪽을 살려야 된다라고 막 저희는 약간 쉽게 생각하면 하잖아. 근데 막 따지고 보니까 이분이 막 나이 먹었지만 더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AI한테 있다면은 그리고 AI는 생각보다 정해진 거에 항상 같은 답을 내지도 않습니다. 웃긴 게. 그러니까 그 AI에는 템퍼처라는 게 있어요. 온도라는 설정 값이 있거든요. 그게 뭐 뜨거움 이런 건가요? 맞아요. 가슴에 그러니까 뜨거움? 예를 들어서 그 분자가 있을 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퍼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랜덤 함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튀는 게 생기는 네, 맞아요. 근데 감각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더 오히려 정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재밌다. 네. 어떻게 보면 감정의 역할로 보이기도 하네. 우리가 AI한테 1+1이 뭐야 라고 할 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다 템퍼처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뭐 여러 것들이 언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을 그쵸. 약간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 공학자들도 미치는 사람들 같아. 왜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팅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이 축적되고 이렇게 뭐 집단 지성으로 했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상상할 때는 1과 0 이렇게 점점 미시적인 1과 0이 거시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컴퓨터에 되게 주요한 어떤 랜덤이라는 어떤 함수값, 그 변수값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AI를 돌리는 방식은
1과 0이 있는 게 아니라 1을 엄청 반복하는 방식이래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 멈출지 정하는 게 AI의 역할이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0, 그러니까 이제 deny, 부정이 없는 방식으로 AI는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또 재밌는 생각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